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못 말리는 동궁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대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바로 태국 오컬트 드라마의 예고편 영상입니다. 그 정도로 태국은 오컬트 장르에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파묘가 동남아시아 영화시장을 점령했을 때 가장 뜨거웠던 나라가 바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컬트 장르가 인기가 있고 많이 제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일단 사계절이 무더운 여름이라 더위를 식힐 오싹한 컨텐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교적 다른 장르에 비해서 크게 제작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 드라마 시장에서 오컬트 시장이 특수 분장의 개념의 제작이 아니라 CG와 VFX로 전환되는 상황이라 오컬트 영화 드라마로 자국에서만큼은 재미를 봤던 동남아시아 콘텐츠 제작자들이 위기에 직면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태국은 넷플릭스에서 4년 동안 우리 돈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요즘 드라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태국에서도 조금 진화한 오컬트 장르가 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자 플리시페토를 넷플릭스 태국 1일 순위를 보면 1위를 동궁이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태국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한국 넷플릭스에서도 김 부장이 밀려 2위로 떨어진 동궁이 태국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날짜 전세계 1일 순위에서 동궁이 유일하게 1위에 오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방콕 시내에 동궁 세트장을 만들어 시청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소식을 전하는 태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앗 동궁의 저주받은 왕국 종료까지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송앗 지역 한복판에 저주받은 왕궁을 재현하며 새로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첫 주 만에 태국 1위, 글로벌 비영어권 시리즈 2위를 차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사극 동궁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 이벤트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픈 후 단 72시간 만에 4,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았으며 오는 7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궁은 악기를 쫓는 테마사 구천과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이 왕궁의 부름을 받아 30년 동안 이어진 저주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팝업 행사장에서는 작품 속 핵심 장소들이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저주의 흔적이 가득한 동궁정 외관부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연못, 그리고 몽환적이고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망자의 세계존까지 고스란히 담아내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다음은 동궁 넷플릭스 1위 시리즈라는 제목의 태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극 특유의 오컬트 및 크리처 요소가 태국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샤머니즘 정서와 맞물리면서 흥행의 시너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덕분에 남주혁과 노윤서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은 공개 직후 태국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수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쾌하지 않는 전개와 시즌2를 염두에 둔 듯한 떡밥성 연출 때문에 정주행을 마친 후에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청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인가, 궁궐을 뒤덮은 이 비극의 진짜 배우는 누구인가라는 핵심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동궁을 완결까지 보고도 가시지 않는 의문점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세자들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들의 살해 동기와 숨겨진 타임라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즌2를 위해 남겨둔 미해결 떡밥들, 결국 동궁전을 뒤덮은 저주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찜찜하게 남아있는 미해결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떡밥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 막을 내렸습니다. 차기 세자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왕의 아들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의 아들인 익상궁마저 불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전무합니다. 만악의 근본인 왕은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가? 이 모든 비극과 악행을 배후에서 조종한 장본인인 왕은 왕자에서 쫓겨나기는커녕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9천년 후에 죽지 않았으며 그의 정체는 인간인가 귀신인가? 귀매의 눈을 손에 넣은 뒤 도대체 태초의 귀매와 어떤 계약을 맺었기에 세자 귀신에 맞설 강력한 인가 무기를 얻게 된 것일까? 게다가 결말 부분에서 왜 쇠사슬에 묶인 채 궁궐에 종속되어 버린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즌2가 나올까요? 마지막에 사슬이 주인공을 따라갔잖아요. 시즌2가 나온다면 꼭 기다릴게요. 특히 귀엽고 작은 요정 깨목살이 때문에요. 드라마 속 저주를 파헤치고 악기를 다루는 방식이 태국 전통 훅주술인 속이나 미세를 다루는 영화들을 연출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어서 몰입이 잘 됩니다. 특히 어두운 방 궁궐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의식들이 태국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행해지는 금기된 의식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보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극 특유의 웅장함 속에 이런 음산한 주술 요소가 섞이니 신선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태국 오컬트 영화들은 보통 어둡고 칙칙한 톤을 써서 귀신을 표현하는데 동궁은 연계를 붉은색과 노란색의 강렬한 원색 대비로 시각화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불교적 지옥관을 가진 우리 태국인들에게도 이 저승의 비주얼은 익숙하면서도 예술적으로 진화된 공포를 선사합니다. 귀신들의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기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연출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인공 생강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능력은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의 무속신앙인 피파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태국인들에게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영매의 존재가 매우 친숙한 문화적 코드이기 때문에 작품의 설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태국의 정령신앙이 가진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 드라마입니다. 영화 랑종이 날 것 그대로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문대도로 내려오는 저주의 끔찍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동궁은 조선이라는 가상의 세련된 왕실을 배경으로 저주를 고급스럽게 풀어냅니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기운을 다루고 있지만 동궁은 화려한 시각 효과와 액션을 결합해 대중성을 더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무서운 장면에 약한 사람도 서사적 매력 덕분에 끝까지 볼 수 있는 웰메이드 작품입니다. 태국 불교 기반의 호러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른다는 카르마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동궁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사연과 슬픔, 즉 한국 특유의 한이라는 정서가 저주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귀신을 단순히 처단해야 할 절대악으로 안고 그들의 억울함을 추적해 나가는 서사 구조가 매우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태국에도 왕실이나 고위 귀족 가문의 권력 암투를 다룬 호러 기담이 많은데 동궁은 왕세자들의 연쇄 의문사와 연못 귀신의 저주를 엮고 미스터리를 극대화했습니다. 왕실의 품격 뒤에 숨겨진 인간의 취약한 욕망이 저주를 부른다는 설정은 언제 봐도 매력적입니다.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 픽션 사극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긴장감을 선사하는 스토리라인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태국 학교 호러 시리즈들이 현대적인 공간에서 자극적이고 잔인한 고우 연출에 집중했다면 동궁은 고전적인 조선궁궐의 미학을 극대화했습니다. 비주얼이 고풍스럽고 우아하다 보니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불쾌하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잔혹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 완성도와 CG 퀄리티 면에서 자본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대작입니다. 그동안 태국 콘텐츠에서 자주 보던 좀비나 전통 귀신 피크라항, 피뿌롭 등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설화 속 귀매들의 디자인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한국의 기담을 현대적이고도 독창적인 크리처물로 재해석한 비주얼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괴기스러우면서도 한국 고유의 민속적 색채가 묻어있어 해외 시청자들에게 신비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8부작의 짧은 전개 동안 동궁에 얽힌 거대한 비밀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열었고 결말부 역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며 끝났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부터 시즌2 제작을 촉구하는 글과 다양한 세계관 분석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양풍 무속 판타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인 만큼 더 확장된 세계관으로 빠르게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